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채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반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요즘 걱정은 이 젊은이들이 식성이 자꾸 서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화되어 가도 아주 좋은 음식은 괜찮은데 실제로 서구화되어 가는 식성들을 보니까 거의가 굉장히 패스트푸드라든가 소위 서양 사람들도 정크푸드라고 아주 애들 보고 못 먹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거를 우리 젊은이들이 주로 먹고 있어서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서양 사람들은 보면요, 식단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령 우리가 스테이크를 한다 그러면 스테이크 한 가지밖에 없고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서양 음식점에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밥과 반찬 이 두 가지가 꼭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라도 쪽에는 식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 그러면 이제 전라도입니다, 사실은요.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는 참 음식 같은 음식이 정말 없습니다. 요즘 대구 음식 그러면 여러분들 따로국밥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대구 음식이 아니고 피란 때 이북에서 피란 오신 분들이 참 구멍가게에서 출발해서 대구 사람의 입맛이 맞는 소고기 국을 만들어 팔았던 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게 국밥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또 국 따로 밥 따로 달라 그래서 그게 이제 참 따로 국밥이 된 요리인데, 제가 왜냐면 전라도 전주에서 그렇게 비싼 밥집이 또 보통 밥집인데 제가 생각해 이게 반찬이 거의 한 40가지가 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렇게만 먹으면은 정말 우리는 평균 식단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정말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좀 반찬이 대체로 싱겁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싱거우니까 이 반찬을 좀 짜게 만드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탕도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식탁에는 이 설탕과 이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래서 이 한때 미국에는요, 이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이게 미국 주부들에게 제발 이 설탕, 소금 좀 쓰지 말아라. 그 설탕, 소금을 안 쓰고 요리를 하기에는 맛이 없어요, 별로. 설탕, 소금 안 쓰면 주부들이 이 조리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웃에 있는 한국 주부를 불러가지고 한국 주부들은 설탕, 소금 안 써도 이 참 여러 가지 양념을 우리가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참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을 때는요, 한국 그로서리는 물론 없었지만, 그래도 중국 그로서리나 그런 데 가면은 정말 지금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양념은 그때는 없었어요. 요즘 가면 깨소금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별게 다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 인기는 이웃에 있는 한국 주부를 모셔가지고, 한국에 양념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것이 한때는 미국에 아주 유행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는 이 반상 문화니까 외국은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늘 스테이크 한다 그러면 스테이크만 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달리 없잖아요. 그러다고 하면 이제 소금이라든가 그런 거를 뿌려서 먹는 그런 간단한 거지만, 우리는 정말 아주 균형된 식사가 골고루 다 반상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사는 집에 가도 정말 한 너댓 가지 반찬은 대체로 있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만 하더라도 이게 훌륭한 정말 양념 성분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 정제된 소금은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요즘 죽염이라든가 또
저도 요즘 최근에 소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도 모두 민감해가지고 저도 요즘 소금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도 우리가 가령 이 천일염이라든가 죽염이라든가 이런 걸 섭취를 하면은 전혀 그 고혈압과는 관계가 없는, 오히려 고혈압에는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찬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그 하나 요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우리는 이제 어렵건 밥하고 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찬, 이게 뭐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뭐 그 반찬도 하나하나의 요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전라도 분들은 그런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반찬이 그렇게 성의가 들어가 있고 반찬마다 또 아주 특색이 있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한국에 참 이 좀 정찬을 내놓으면은 뭐 외국 사람들도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요. 그런 식사 패턴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꼭 찌개 문화예요. 뭐 우리는 국물을 꼭 먹어야 돼요. 저도 꼭 그 국물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국은 보면은 국물이 참 맛이 있는데, 사실은 국물에는 주성분이 소금과 기름과 첨가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양분은 국물에 오고 있다고 모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근데 사실 그 영양분은 그 채소나 수분에 많이 녹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물이 녹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 국물에 의존하는, 저도 이 습관이 돼서 그런지 밥을 먹을 때는 꼭 국물이 있어야지 밥을 먹게 되는 그게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국이라는 것을 좀 많이 먹으면은 확실히 이제 밥이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다 뭐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 채소는요, 샐러드로 그냥 먹으면은, 생걸로 먹으면은 이 채소는 속에 있는 파이토케미칼, 굉장히 유능한 성분이죠. 이것이 녹아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씹거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소화액 가지고는 그거를 깨트려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살짝 삶거나 안 그러면 뭐 발효를 시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역시 정말 우리는 국물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파이토 케미칼이 국물에 많이 녹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국물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고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망 원인을 보면은 우리는 암입니다. 서양 사람들 주로 심장병이에요. 그게 달라요. 사실은 우리가 먹는 식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우리 체형 자체부터도 다르고 또 장길이도 우리가 훨씬 더, 우리는 채식을 오래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길이도 다릅니다. 아주 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육류를 줄여서 먹자 막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해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 미국 사람들이 먹는 고기 양의 한 3분의 1밖에 우리가 먹고 있지 않다. 영양학회에서는 그런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그런 쪽으로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이제 먹을 때 특히 이제 그 수육이나 샤브샤브로 해 먹는 것이 참 좋겠다. 특히 이제 기름기 적은 육류를 주 1, 2회 정도 먹는 거 가지고는 전혀 뭐 시비를 걸 수가 없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가축의 체온이 뭡니다. 여러분, 가축은 우리보다 체온이 높아요. 우리는 뭐 37도가 높은 체온이지만 이 소, 돼지 체온은 거의 41도, 닮은 것보다 더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물은 차면은 얼음이 됩니다. 굳어지죠. 그러니까 이 소, 돼지에서 먹은 고기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이 더 차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상당히 굳어지는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류는 그렇게 먹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의류는 주 한 2, 3회로 좀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먹을 때는 이 작은 생선을 통째로 그게 고기 한 마리를 완전히 온 고기를 다 먹는 게 좋겠다. 정말 이 대가리부터 어두일미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는 것이 왜냐하면 고기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어요. 좀 큰 고기들을 먹으면 우리가 다 한 번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의 맛이 뭐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온 고기를 한 마리를 다 먹으면 작은 고기를요. 거기에는 뭐 고기 속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분을 한 모기 다 먹을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제 현미밥이 상당히 유행입니다. 저도 뭐 그 백미보다는 현미밥이 영양분으로 봐서는 현미밥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아무래도 좀 거치니까. 그러니까 괜히 먹기 싫은 현미밥을 억지로 그렇게 먹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백미와 현미 사이에 황미라는 것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먹어야지 억지로 막 그 좋다고 먹을 생각을 하자는 것이 좋겠습니다. 먹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다음 시간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